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빈소의 모습이 어떨까요? 자, 장례식에 빈소가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대체로 지금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왜? 장례식장에는 당연히 빈소가 있어야 되고 조의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했죠. 빈소란 무엇입니까? 빈소. 말 그대로 고인의 혼백을 모셔놓는 것이죠. 빈소. 이게 죽음에서 이게 많이 나오죠. 빈소. 그러니까 빈소에 혼백을 모셔놓고 혼백에 우리는 조문을 하잖아요. 고인의. 그런데 조문실에 빈소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빵에서 안고가 빠졌다 할까요? 핵심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빈소만 없는 게 아니라 염습도 하지 않고 절차도 밟지 않는 무빈소, 무염습, 무형식, 이른바 삼무. 자, 무빈소, 무염습, 무형식. 그래서 조용하게 삼무로 치른다. 삼무. 세 가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세 가지 없는 장례식. 이 삼무 정책은 베트남의 보우앵엔샵이던가 그 유명한 장군이 삼부 전략을 써서 베트남과 그 뭐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베트남이 상대했는데 그 강대국을 물리친 삼무 전략으로 유명하죠. 적이 싸우고자 하는 때 싸우지 말라. 때. 적이 싸우고자 하는 곳에서 싸우지 말라. 장소. 적이 바라는 전술로. 적이 바라지 않는 전술로 싸워라. 그러니까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전략. 여기에서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 무는 없다는 뜻도 되지만 뭘 하지 말라. 금지사로도 쓰이죠. 그런데 장례식 빈소가 없다는 거예요. 장례식의 핵심인. 그리고 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절차도 역시 없다는 거예요. 이 삼무장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삼무장례가 상당히 늘어났을까요?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지방에서는 한 40% 안팎이고 서울도 한 10% 안팎인데 서울과 지방을 다 합하면 15% 내지 20%가 근래에 빈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빈소를 안 차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빈소를 안 차리는 것과 비용을 많이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산무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하면 인구 구조가 바뀐 겁니다. 우선 인구 구조가. 인구 하면 넓은 의미니까 가족 구조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그 다음에 중소가족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핵가족. 지금은 핵개인이라고 합니다. 핵가족 내에서도 이 초개인, 핵개인이 돼가지고 다 자기 TV 보거나 자기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가족들도 낱낱이 하나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구조가 변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건 이제 대개는 이 양적 변화를 말하는 건데, 우리 집만 얘기하자면은, 우리 어머니. 지금 자손이 얼마나 될까요? 한 23명 안팎? 자, 88세 노모는 자손이 며느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23명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이 2대인 나는 몇 명인가? 며느리까지 해서 3명입니다. 아들 둘, 며느리 하나. 아직 손자나 손녀는 못 봤거든요. 자, 어머니, 80대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만 옵니까? 그 지인들까지, 친인척까지 많죠. 그런데 저는 조카들까지 온다 하더라도 어머니보다는 규모가 훨씬 줄어들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는, 자, 우리나라에 지금 고령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 구조가
그 젊은 층일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항아리형 비슷하게 되는 그 인구 구조의 양적 변화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딱 보듯이, 저는 형제도 이렇게 6형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둘이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세대와 그 다음에 제 세대, 이 세대는 어머니와 제가 뭐 한 20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이렇게 변한다.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하니까 당연하게 조문 올 사람도 적겠죠. 조문 올 사람이 적은데 제 세대가 이렇게 죽으면 58년 개띠 60대 후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빈소를 차려서 조문을 받을까? 아니면 친인척만 이렇게 와서 그냥 빈소 없이 이렇게 담화적인 조문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친인척 규모로 좁힐까? 비용 대비 생각하면, 또 의미를 생각하면 이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 친족의 관계도 변했다는 거예요. 가족과 친지의 관계도. 이건 이제 양적인 측면에 대비한다면 질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줄었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관계가 약화했다. 그러다 보니까 조문 올 사람이 적어지고, 사촌 넘으면, 옛날엔 사촌이 집 사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지금은 사촌이라는 개념도 약할 정도고, 사촌 자체도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옛날과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무로 가는 거 아니냐, 세 가지 없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할 것도 없이 비용 측면이죠. 이거 비용. 참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를테면 자기 작은아버지가 유배 가서, 제가 지금 여기 전주 살죠. 유배 가서 만일 저쪽 전라남도 해남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시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넌 몇 마지기 안 된다. 대마지기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양반 가문으로서 그 시신을 이쪽으로 운구해 올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조카지만 논을 팔아서라도 그 해남에서부터 여기까지 시신을 운구해 와야 됩니다. 그게 뭐 이를테면 걸어서 오는 길이니까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논 대마지기 다 팔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사람 행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례를 중시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에 중시한 네 가지 장례가 그거 아닙니까? 관원, 상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시한 게 바로 뭐냐? 상제예요, 상제. 죽은 사람이 다스린다고 할 정도예요. 죽은 사람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장례 지내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으면 양반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어찌 보면 퇴출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치관은 그랬다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공자는 조선시대의 그 조상들이, 즉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다스리게 만들었다. 그것뿐입니까? 죽은 다음에 장례만 지내면 됩니까? 제사만 지내면 됩니까? 아버지만 지내면 됩니까? 위로 4대까지, 이를테면 증조까지 제사를 찾는다고 해보세요. 아주 간략하게도 6명이죠. 명절 찾아야 되죠. 또 한식이다 뭐다 뭐 3대 명절, 4대 명절까지 찾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심요, 묘에서 만 2년 하고 3년째 탈상할 때까지. 왜? 아이들이 그렇게 3살 될 때까지 부모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돌아갔었을 때 자기를 키운 그 정도의 보답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양반 가문 행세를 하려면 역시 심요살이를 했다고요. 저는 심요살이는 안 봤지만 어릴 때 영시를 차려놓고 거기서 2년 동안 이렇게 밥하면 따뜻한 밥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뜯고 그러면서 탈상하는, 상복을 벗는. 이거 조선시대 임금 여기에서도 장례 절차를 놓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는 이 상제가 다스렸다, 죽은 사람이 다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공자의 폐단입니다. 공자가 하여간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관원의 성인식, 혼, 혼례, 그 다음에 장례, 그 다음에 제사, 이렇게 되는 것이
조선시대에는 정말 살림을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살림을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안이 파산나는 수도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그 길을 택하는 쪽이었거든요. 양반이라든가 이런 그 몰락한 양반들은 정말, 오죽하면 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집 제사도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제사는 챙겼으니까. 근데 그게 1년에 대여섯 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마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용 측면에서, 근데 비용은 대개 장례식에서 한 1,500만 원 안팎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무로 하면은 빈소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염습도 안 하고 절차를 아주 생략해서 하면은 한 500 안팎. 이게 이제 뭐 차이가 큰 거죠. 결혼식도 그렇듯이. 저도 근데 결혼식 이렇게 큰아들 해보니까, 야, 이렇게 식당에서 예약을 하는데 기분이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 양가해가지고 3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양가해서 300명 올 집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100명도 못 올 집이 많거든요. 그럼 100명밖에 안 왔다. 그럼 50명은 이 기본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다른 때는 쓰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날만 딱 써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해서 그 결혼식 뭐 예식비가 뭐 수천이 드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는데, 장례식은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례식에서 이를테면 수위만 해도 굉장합니다. 이게 이를테면 중국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저쪽 안동포가 유명하죠. 안동에 있는 배, 그걸 안동포 그러죠. 배도 어떻게 짰느냐, 기계로 짰느냐, 사람이 짰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됩니다. 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동나무,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수의 뭐, 예, 그 다음에 관 염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참 그때는 40대라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비용 뭐 역시 많이 들어가려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도, 아니 장례를 지내가지고 빈소를 안 차린다 하더라도 장례만 제대로 드려도 어디냐. 아예 무연고 사망을 한다든가 고독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의식을 차려주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대체로 그때도 비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웃기는 것은, 그 안락사한 사람, 그 무연고 사망을 했다거나 고독사를 해가지고 그 영광기관에서 장례를 치러준 다음에 그 유품에서, 유품 정리사가 있습니다. 유품에서 통장이 나오면 그거는 또 대체로 기가 막히게 챙긴다고 합니다. 고인 장례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나몰라라 하고, 그 뭐 얼마 안 되는 통장 잔액에 대해서는 반긴다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 이제 그 효도 개념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는, 그걸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아무튼 그 형식은 이제 아주 간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한다. 그러면 저기 이제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입관한 다음에 발인, 장지로 하는, 그 사이에 이제 염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화장하냐, 지금도 매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죠. 화장해서 납골당 안치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장례문화원 이런 데 안치를 하느냐, 뭐 하늘공원이라고 하고 그러던가요. 이런저런 이제 이 형식도 아주 간소화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종교 의례를 안 지는다든가, 옛날에는 곡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머리에 두르는 것, 그 다음에 허리에 두르는 것, 그 다음에 이 삼배옷 입는 것, 이런 것 저런 것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일장을 지내고 어찌 보면 그 3년상을 치르면 시원찮은 가문은 뭐 휘청휘청할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례는 어찌 보면 고인의 뜻 잘 받들고, 유족들이 우애를 다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이렇게 잘 추모해보는. 그래서 지금은 생전장례식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생전장례식이 또 서서히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게 생전, 살아있을 때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이 모습이 그겁니다. 뭐 시네라라는 탤런트든가요? 젊은 연예인들 잘 모르는데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생전 장례를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생전 장례.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 남길 말 남기고, 그다음 이제 유족들이 남아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는. 그래서 그 영상 뭐 이렇게 해놓고 진짜 돌아가셨을 때는 그 영상을 이제 장례버스에서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그 고인이 돌아왔을 때 빈소에 그걸 이렇게 비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생전 장례도 하나의 문화로 생겼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오늘은 장례식장에 빈소가 없는 경우가 꽤 생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떨까? 여기 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집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6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제 쪽만 해도 뭐 작은아버지, 고모, 큰어머니, 그 다음에 첫 쪽으로만 해도 이 장인장모, 그 다음에 처이모, 처외삼촌, 한 10명 안팎? 80대 넘은 양반들이, 90대 넘은 사람들도 뭐 대여섯 명 넘겠네요. 이렇게 이제 어자나 임종할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문화가 아마 더 짙어질 겁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꼭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환갑 없어지고 뭐 칠순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거의 그냥 가족끼리만 찾는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아버지는 저보다 24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90 살아계시면 2세인가요? 그때만 해도 20년 전 돌아가기 전만 해도 환갑도 꽤 찾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사이에 확 변했잖아요. 아마 장례 문화도 더 축소되는 쪽으로, 간소화하는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신문에 이게 났길래, 신문에 이런 정도가 났으면 상당히 변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